안녕하세요. 2025년 1학기 기말고사 효성고등학교 1학년 기출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효성고 1학년 시험은 최근에 치러졌었습니다. 7월 3일날 응시를 했었고요. 이번 시험의 범위는 교과서, 외부작품, 그리고 외부 지문, 그리고 학교 자체의 부교재 문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즉 문학과 문법, 비문학으로 구성이 된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험 범위 아주 적정했습니다. 넘치지도 또 모자라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교과서에서는 땅끝이라는 현대시와 미스터방이라는 현대소설, 그리고 이화계에 관한 명상, 우리 고전수필 설, 슬견설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이규보의 그 작품과 함께 이제 교과서 중심의 이 문학 작품이 있었고, 교과서 외부로 이제 선정된 작품으로는 사전에 이제 학습지로 제공이 되었던 바길러의 누앙사. 자, 그런데 이 작품은 보통 고2 수준의 그 문학 작품으로 우리가 좀 생각이 되어져요. 고사 인용도 많고 또 우리 한자어가 워낙에 많은 작품이다 보니까 단기간에 외우기에는 1학년 학생들 입장에서는 버거운 부분이 있었을 텐데, 역시나 지난 중간고사 때와 마찬가지로 3위인곡에 이어서 한자어가 많은 누앙사가 수록이 되었습니다. 자, 비문학으로는 최근에 육모 우리 치러졌었죠. 6월 4일날 응시를 했었던 6월 학평에 수록된 비문학 지문 중에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라는 요 한 세트짜리 지문만 출제가 되었는데요. 기존의 중간고사 때에는 지문 3개를 모두 다 학습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딱 한 지문만 아예 시험 범위를 정해주셔서 학습 부담이 굉장히 경감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문법의 경우에는 자체 부교재를 여전히 활용을 하고 계셨고, 지난 의문의 변동에 이어서 이번에는 문장 파트가 주축을 이루었는데 형태소와 단어의 형성, 그리고 문장 성분, 또 문장의 짜임, 우리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이런 견문장과 혼문장, 또 문법 요소 등과 관련된 시험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비중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교과서 비중이 이번에는 굉장히 높습니다. 40%에 육박하는 비중이 전부 다 교과서 중심의 출제였고요. 또한 부교재로는 이제 문법 부교재를 의미하겠죠. 문법에서는 모두 다 부교재에 기반한 아주 쉬운 문제들 위주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중간고사에 비하면 난도가 많이 하향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사전에 제공되었던 학습지를 통한 우리 외부 지문들 출제가 되었고, 당일에 선보이는 외부 지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난 중간고사에 비해서 체감 난도가 낮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전체적인 구성을 좀 살펴보았더니, 자, 제가 스스로 평가를 해본, 객관적으로 나름 노력을 해서 분석을 한 결과 대체로 중하 혹은 중 위주의 그 문항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상이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문제들로만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말인즉슨 제시된 시험 범위를 정말 성실하고 꾸준히 미리미리 반복해서 학습만 잘 해뒀다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했던 시험이고,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도 100점도 많이 나왔고, 또 하나 틀린 친구들, 또 성적이 지난 중간고사에 비해서 많이 오른 친구들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상세 문항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법에 있어서 지난 우리 의문의 변동에 이어서 이번에는 범위가 좀 더 많죠. 형태소,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 문법 요소, 즉 문장 파트에 형태소가 추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난번에는 단어와 의문의 변동을 복합적으로, 그리고 또 막판에 진도가 나가다 보니 굉장히 좀 버거움이 있었고, 논술형을 비롯해서 문법 문제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들이 굉장히 평이했고, 사전에 또 저와 함께 많이 여러분이 풀어보고 대비를 하고 연습을 한 결과 잘 푸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실제 문항 제가 갖고 왔는데요. 여기 조건이 실현된 문장을 이제 골라내는 건데, 즉 1번에서 5번 선지에 해당 조건을 다 충족하는 예문을 딱 하나 골라주셔야 되겠죠. 즉 조건을 살펴보았더니 객체 높임이라는 요소 파트도 들어있고, 안긴 문장이라는 문장의 짜임도 들어있고, 주체 높임도 들어있네요.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있는 문제를 그런 예문을 골라주셔야 되고, 또 18번의 문제 역시도 높임이라 하는 우리 문법 요소가 지금 제시된 문제에 녹아 있는데, 실제로 높임에는 다양한 하위 요소들이 있죠. 선어말 어미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조사를 활용할 수도 있고, 기타 어휘들, 또 객체를 높이는 그런 용어들도 특수 용어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여 뵙듯 이런 식으로 저와 함께 열심히 외웠던 것들을 메모를 해가면서 잘 푼 친구의 시험을 갖고 왔어요.
자, 이어서 두 번째로는 세분화된 조건보다는 기존에 우리 논술형이 굉장히 디테일한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다 충족해 라기보다는 이번 시험에서는 학생의 생각과 또 학생이 스스로 창작하는 것들, 자유롭게 서술을 개진하는 그런 논술형을 추구를 하는데, 사실 지난 중간고사 때 특히 이 문법 문제에서 논술형 문제는 자유롭게 생각을 기술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아마 이번이 이제 1학기로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2학기 때에는 또 중간고사 때 다시 그런 패턴으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기말고사가 난도가 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논술형 5번을 보시면 문법 문제가 지금 제가 샘플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제시된 조건은, 이제 말하자면 이 조건은 서술 조건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조건이 들어있는 문장을 만들기 위한 그 조건인 거죠. 이 조건을 충족하는 문장을 이제 제작을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이 조건을 충족해서 학생이 스스로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유의 논술 문제를 이 문법 선생님께서 계속 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동일한 선생님이 3학년 시험에도 들어가셨는데 3학년 논술 시험에도 문법 논술에 이런 유형의 창작하는 그 문장을 만들어내는 시험이 역시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4번 논술형 문제도 보시면 조건은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다라는 우리 그 제시된 지시문의 첫 문단에 사용된 서술 방식을 찾아야 하고, 그 서술 방식의 특징과 효과에 대해서 별도의 조건이 상세하게 달려있진 않아요. 뭐 문장 형태로 써라, 또 뭘 갖춰라, 또 몇 어저로 써라, 이런 표현상의 어떤 조건들은 다 빼고 자유로운 서술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류의 문제들이 좀 논술로 많이 출제가 되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으로 비문학에 있어서는 지난 중간고사에 비하면은 너무나 쉬웠어요. 범위도 적었고, 그리고 그 범위 역시도 인문 파트였어요. 그래서 과학기술이라든지 뭐 경제학이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요약만 해서 잘 공부하고 잘 외우고 또 이해를 한다면, 내용 일치도 꼼꼼히 잘 파악하시면 충분히 잘 볼 수 있는 문제였어요. 지금 가지고 온 문항들 모두 가달락 나달락에 대해서 내용 일치예요. 그러다 보면 설령 이 부분을 미리 공부하지 않고 당일에 처음 맞닥뜨렸다 해도 모의고사처럼 우리가 하나씩 OX를 일일이 체크를 잘만 하면 맞힐 수 있겠죠. 지금 이 학생만 하더라도 이제 100점 맞은 친구인데 2번, 3번, 4번, 5번에 다 5가 쳐져 있어요. 즉 하나씩 OX만 잘 왔다 갔다만 해도 충분히 맞힐 수 있고, 또 실제로 저는 요약과 함께 거의 암기도 시켰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굉장히 풀이 시간도 단축이 되다 보니까 다른 문제의 뭐 문법이라든지 논술에 좀 더 시간을 쓸 수 있다 보니까 100점으로 가는 길이 더 가까워지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문학 문제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2 수준의 한자어와 고사 인용이 많은 외부 작품이 선정이 되었다라고 제가 이제 기술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이거는 비단 이번 기말만의 특징은 아니고 지난 중간고사 때에도 외부 작품의 문학이 3위인곡이 선정이 됐을 때 대체로 1학년 2학기쯤에 보통 중간이나 기말쯤에 송미인곡을 나가는 학교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데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또 첫 시험인 1학기 중간고사 때 3위인곡을 시험 범위에 내는 학교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또 수준을 조금 높여서 내는 학교 중에는 2학기 정도에는 낼 수 있어요. 아니면 1학기 기말 정도에. 그런데 1학기 중간은 가장 첫 시험이고 스타트인 시험인데도 한자어와 고사 인용이 들어있는 3위인곡을 출제를 했다. 그리고 시조도 아닌 가사를 냈다. 이 부분에서 좀 제가 주목을 했고, 아마 기말 때에도 비슷한 기조를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누항사가 나왔어요. 누항사가 사실 알고 보면 재밌고 어렵지 않은데 이제 학생들이 실제 수업을 해보니 3위인곡이라든지 준비를 많이 해본 덕분에 수업을 되게 즐겁게 잘 들었어요. 집중도 너무 잘했고 암기도 너무 완벽하게 잘해왔어요. 그런데 사실 누항사에는 한자어가 정말 많아요. 이 작가가 사대부다 보니 한자어라든지 고사 인용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사실 수준 자체가 1학년이 하기에 어려울 수도 있는데도, 자, 이러한 작품을 자꾸만 선정한다. 그럼 빨리 그에 걸맞는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정작 문제는 사실 열심히만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문제가 어렵다가 아니라 선정하는 작품의 기준이 한자어가 많고 고사가 많이 사용된 보통 2학년을 대상으로 좀 낼 법한, 혹은 1학년 2학기나 1학년 기말쯤에 이제 시험 경험을 좀 치른 학생들이 그 경험해볼 법한 그런 작품들을 많이
선정하고 있다. 요거였습니다. 자, 총평입니다. 교과서 외에 학력평가, 비문학 지문, 외부작품 선정 등의 다양한 구성의 시험 범위의 텍스트는 지난 중간고사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 같은 기조를 이루고 있네요. 자, 특정 단원의 문법 개념이 아니라 이제 우리 효성고 문법 선생님은 해당 개념을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개념을 복합적으로 묻는 문제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형태소 하나만 묻지 않고 뭐 우문의 변동도 같이 녹여서 물어볼 수 있고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 다각도로 한꺼번에 한 문제에 모두 다 같이 녹여 물어보는 문제들을 좋아하십니다. 자, 그리고 고난도였던 중간고사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객관식도 여러분이 어려워하셨는데 사실 서술형 평가 이후에 좀 깐깐한 채점 기준이 있다 보니 점수가 많이 다운됐어요. 그래서 평균이 많이 뚝 떨어졌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출제를 했고 시험 범위도 아주 평범했어요. 그리고 난도도 쉬웠다. 그래서 많이 여러분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던 시험인 것 같아요. 당일에 선보였던 그런 외부 작품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 확 줄었고 또 철저히 학교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들 중심으로 출제를 해서 열심히만 준비하면 100점도 가능하다. 그리고 97점 정도 저는 1컷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준비는 이제 더 어려워질 것을 염두하고 문제를 풀어야겠죠. 복합적인 개념을 묻는 문법 제가 거듭 강조를 했고요. 이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노트 정리를 하시고 그냥 밑줄만 쭉쭉 긋는 학습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문법은 많이 써보고 예시를 다뤄보고 내가 발품을 팔아서 손과 발이 바삐 움직여서 해당 예시나 예문에 적용된 이론들을 파헤치는 습관을 길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체계화시켜서 개념을 내 걸로 만들어야 하고요. 고전 시가를 비롯한 외부 작품도 꾸준히 비중이 늘고 있으니 수능형에 가까운 내신 문항이 많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유념하셔서 여러분 내신만 치고 빠지는 학습을 이제 버리시고 철저히 정규과정 학원에서 열심히 훈련 받으시고 또 모의고사 풀이 꾸준히 잘 진행하셔서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형과 같이 당일에 처음 맞닥뜨리는 모르는 작가의 모르는 작품도 잘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비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사례 적용과 이런 변형 문제도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니까 비문학에는 최고의 지름길은 해당 지문을 잘 요약하고 어휘를 모두 다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텍스트를 나만의 것으로 섭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문항 이 풀이들 시간을 좀 줄여야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최대한 고난도 문항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이른 복습과 반복 학습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여름방학 너무나 중요합니다. 처음 맞는 이제 고등학생으로서 겪는 여름방학일 때 우리 뭐 다른 과목도 중요하지만 국어에 있어서는 모의고사 이 대비를 철저히 하시고 또 문법은 2학기에 수록될 만한 출제될 만한 문법을 잘 대비해서 여러분이 방학을 알차게 우리 한맥학원과 함께 잘 실력을 쌓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